안녕하세요. 전공별 AI 활용 중간보고서 발표를 맡은 홍채연입니다. 지금부터 전공별 AI 활용 중간보고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할 분담 내용입니다. 저희 조원에는 강윤술님, 김성현님, 홍채연님, 황하나님이 계셨고 역할 분담은 이렇게 하였으며 팀원 기여도는 이렇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기획안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에는 바쁜 현대사회 속 여러 상황으로 인해 시간을 내어 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개인 맞춤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표에는 신뢰할 만한 개인 건강기록 앱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문제점에는 앱 사용을 어려워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AI가 도입된 사회에서 앱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안성이 강력한 개인 건강기록 앱을 만들고 앱 가이드와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접근성이 쉬운 전문적인 앱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행 계획에는 개개인의 건강기록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데이터가 의사가 보기 쉽게 정리되어 개인 맞춤 진단을 내려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보안성이 강력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앱 사용에 익숙치 않은 사람은 앱 가이드 화면을 통해 앱의 접근성과 실용성을 높입니다. 예상 결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앱을 사용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개인 건강 기록 앱 사용을 만족할 것입니다. 팀 빌딩입니다. 크게 영역은 보건 분야로 잡았고 세부 영역은 개인 건강관리 앱입니다. 문제에는 개인의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요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한층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다양한 건강관리 앱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맞춤형 진료를 진행하기 위해 PHR 같은 자가 건강관리 앱을 만들어 의사가 그 환자의 건강 정보를 확인한 후 진료를 진행하면 더 좋은 환자 맞춤형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에는 일반적인 병원의 진료 시스템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환자의 단면적인 병태 상황을 듣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하곤 합니다. 환자와 의사가 처음 대면하게 되는 경우는 더욱 환자에 대한 건강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국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 건강 기록 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에는 환자들의 정기적 건강검진 횟수가 줄어들면서 병이 악화된 후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집니다. 매번 병원을 찾는 직접 방문하기 힘든 사람들은 자신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 수 없고 환자들이 이 앱을 불신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가 들어올 시 정보 유출이나 정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명은 당국연구소의 프로젝트로 편리한 환자 개인 맞춤형 진료에 대한 개선점 도출과 AI 활용 방안 도출입니다. 기업명은 당국연구소이고 상품 서비스명은 개인 맞춤형 건강기록 앱입니다. 문제 확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디어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환자의 건강정보를 제공해 의사들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병원과 협력하여 많은 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이 직접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앱을 만듭니다. 사실에는 환자가 직접 입력한 정확한 건강정보가 필요하며 병이 발생하기 전에 환자의 객관적인 수치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앱에 의존하며 건강에 관련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현재 자가건강관리 앱이 존재해 그 앱을 통해 검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정보에 어떤 것을 입력해야 하는가? 다양한 진료과에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많은 병원의 협약은 어떻게 맺을 것인가? 환자의 어떤 수치를 알아야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전염병이 빈번하고 있으므로 코로나 자가진단 검사에 대한 사항도 추가할 수 있는 더 개발된 앱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필요한 자원에는 홍보 전략, 협력 병원,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련된 기술, 앱 사용 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환자 각 개인의 건강 상태 등 환자의 개인정보, 건강정보, 혈당, 심박수, 운동기록 등 건강관리 앱에 이용될 지표들이 필요합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으로는 저희는 원인, 예측 가설, 수집 자료 데이터, 자료 출처, 조사 방법의 계획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앱 사용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앱 사용을 꺼리고 비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측 가설로는 앱의 사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집 자료 데이터에는 노인의 노화에 따라 기억력, 사고력, 학습 능력, 추리력, 창조력 등의 감퇴 현상이 생깁니다. 또한 감각기능, 운동기능, 기억력, 인지기능 등이 감퇴합니다. 특히 단기 기억 능력이 많이 감소하게 되고 시각 및 청각 기능 등의 감각, 운동 기능도 감퇴합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해킹 및 직원 과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작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출처로는 노인 감염 관리를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가이드라인 유니버셜 디자인 관점에서 한국 콘텐츠 학회 논문지 그리고 2020년 국감 결산 보안 안전 개인정보 보호가 핵심 의제가 되다 보안 뉴스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인터넷 검색 엔진 활용, 뉴스 기사, 논문 등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현재 의료 시스템은 직접 대면 형태라는 것입니다. 예측 가설로는 현 의료 시스템에 국한되지 않은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수집된 자료 데이터에는 네이버는 2020년 3월 11일에 딥어텐션 네트워크를 이용해 환자의 의료 기록으로부터 질병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어텐션 네트워크 실행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환자의 의료 기록을 시퀀스 형태로 표현해 시퀀스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세 번째, 시퀀스 데이터에 대해 RNN 또한 CNN 기반 어텐션 모델을 이용한 시퀀스 학습을 통해서 환자의 질병 예후를 예측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비즈뉴스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세 번째의 원인으로는 AI 시대가 되면서 개인의 사생활 침범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에 대한 예측 가설로는 보안 서버에 문제가 있거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팔아서 그럴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료로는 안심하고 앱을 깔자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 동의를 묻습니다. 정보를 취득하지 않는다거나 그냥 동의를 누르게 되면 앱이 작동하였습니다. 따라서 순간순간 이런 정보들의 수집을 모두 허락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국민일보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원인으로는 앱 사용에 관한 정보 부족입니다. 예측 가설로는 전문가들이 한정적일 것입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앱이면 그만큼 검증된 전문가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건강 관련 앱 개발을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기업의 주도하에 다양한 분야의 건강 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운동 관련 앱, 다음으로 소아 산부인과 관련 앱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로는 의료기기 뉴스라인 건강 관련 어플리케이션 현황 및 개선 방안에서 검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수집 분석 결과입니다. 저희는 조사 내용, 출처, 과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 향후 필요한 행동 순으로 자료 수집을 해보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조사 내용으로는 노인은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가 생기면서 앱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보자면 2017년 100만 건 수준이던 개인정보 유출량이 올해는 반년 만에 1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기사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앱을 불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출처로서는 노인 감염 관리를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가이드라인 유니버셜 디자인 한국 콘텐츠 학회 논문지 그리고 2020년 국감 결산 보안안전 개인정보 보호가 핵심 의제가 되다 보안 뉴스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과제를 위한 향후 필요한 행동과 시사점에는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앱,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앱 활용이 필요하다 생각하였고 앱 사용 가이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서포터즈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퀀스 데이터 이용입니다. 어템션 네트워크는 환자의 의료 기록을 시퀀스 데이터를 이용해 분류하고 표현함으로써 환자의 질병 상태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과제 해결을 위한 향후 필요한 행동이나 시사점으로는 개인 건강관리 앱에서 기본이 될 질병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퀀스 데이터를 이용해 분류하고 앱에 정돈할 수 있게 합니다. 잘 분류된 시퀀스 데이터를 이용해 환자는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를 앱에 입력하여 추가된 데이터들로 인해 생성된 병원 연계 시스템을 통해 의사에게 환자의 기록이 전달되면 의사는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앱을 통해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향후 필요한 행동으로는 병원 연계 시스템 개발, 새로운 시퀀스 추가, 더 구체적인 진단 시퀀스 개발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환자 정보를 불법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시키고 불법적으로 환자들의 정보를 이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행동으로는 우리 당국연구소가 앱을 만든다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투명한 앱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앱을 이용한 진단이 많아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많은 앱들이 개발 중이며 또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앱의 문제로는 희귀한 질병에 관한 정보는 없다는 것, 앱의 시스템적인 문제로 사용자들의 정확한 신뢰를 얻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동으로는 앱의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여 사용자들에게 안전하다는 인식을 줘 다수를 위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소수를 위한 정보도 차차 추가해야 합니다.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검증된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앱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What, Why 트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앱에 대한 불신으로 노인들의 앱 사용 문제점, 현재 의료 시스템으로는 비대면 진단이 어렵다. AI 발달로 정보 노출의 위험이 생긴다. 앱에 찾고자 하는 질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 노인들의 앱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앱 사용법을 잘 모르고 개인정보의 위험도 존재하니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단이 어렵고 기술적 문제가 존재하여 사람들의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 예후 시스템의 개발 중에 있습니다. AI 발달로 정보 노출의 위험이 생기니 보안 서버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생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아직 앱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이 부족하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할 땐 앱의 정확한 사용법, 개인정보의 위험성 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앱에 찾고자 하는 질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전문가들이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인 및 해결 방안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관련 주요 현상, 주요 원인, 해결 방안 순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관련 주요 현상 첫 번째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오로지 직접 방문해야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현 의료 시스템 체계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직접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개인 건강관리 앱을 개발하여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앱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요 현상으로는 앱 사용을 어려워하거나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노인은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가 생기기에 청년층의 사람들보다 앱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역시 이 앱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불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앱의 사용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앱 사용 가이드를 만들 때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세 번째,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으나 희귀한 질병에 대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보편적인 병에 관한 정보는 수집하기 쉬운 반면에 소수 질병에 관한 정보는 매우 한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희귀한 질병이나 새롭게 등장한 질병의 종류 등에 대해 빠르게 추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앱에 변화를 줍니다. 또한 전문가들과 맞춤형 진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증된 전문가들로 구성해 앱 검진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앱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여러 개인정보의 수집이 요구되며 정확한 명시 없이 동의를 요구하여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대해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보안 서버의 문제를 더 강화시키고 불법적으로 환자들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보안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조의 중간 보고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